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쉐보레 부분 변경 신형 트래버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트림인 하이컨트리를 갖고 와 봤습니다. 2019년 처음 등장해서 이 국내 초대형 SUV 시장에 나름 지평을 열어준 녀석이기도 한데, 과연 신형으로 오면서 얼마만큼 개선이 이루어졌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신형 트래버스 외관을 먼저 살펴볼 텐데, 우선은 뭐 전체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 차를 아주 좋아하는 소비자가 아닌 이상 뭐 어디가 어떻게 달라진 거야? 뭐 기존과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조목조목 아주 세세하게 뜯어보면 나름 부분 변경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앞모습에 변화가 큽니다. 이 프론트 마스크 여전히 우람하면서도 굉장히 듬직한 모습을 잘 표현을 해내고 있는데, 이 헤드램프와 그릴의 모습, 또 이 앞범퍼의 형상 등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일단 이 램프 먼저 한번 볼까요? 기존의 트래버스는 이 위쪽에 그냥 뭉뚱그려서 커다란 헤드램프가 위치해져 있었고, 이 아래쪽에는 조금 약간은 옹색한 느낌의 보조 램프 등이 있었죠. 그런데 신형으로 오면서 기본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이 상향등 하향등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를 이 범퍼 아래쪽으로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등 역할만 하게 냅둬 놨어요. 심지어 주간주행등은 요 위쪽에서 한번 켜지지만 요 아래쪽에서도 기역자 모양으로 더블로 켜지거든요. 그래서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높이기에 한층 더 강렬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릴 쪽도 나름 꽤 큼직하게 변화를 거쳤는데, 예전의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요 위쪽과 아래쪽을 나름 분리를 시켜 놓아서 특히 위쪽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을 띄었거든요. 그런데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 위쪽 다 최대한 바깥쪽으로 넓게 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일체감스럽게 하나의 통 그릴로 표현을 한 듯한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차가 조금 더 커 보이고 더 역동적인 모습을 구현하는 데에도 아주 이 그릴이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은색깔 금속 느낌이 나는 소재로 마감한 이 그릴의 양쪽 이 화살표 모양으로 살짝 빠져 있죠. 이 모습이 생각보다는 실물로 봤을 때 존재감이 상당한 것 같고요. 특히 이 차는 하이 컨트리 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릴 사이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가로줄 무늬의 패턴 역시, 이 컬러 조합 역시 무광 브라운 컬러를 또 적용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블랙 컬러와 어울려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아주 강렬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쉐보레 보타이 엠블럼은 여전히 큼직하게 자리 잡아져 있네요. 이 그릴과 램프의 변화가 굉장히 좀 완전 변경에 가깝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상당히 큰 변화의 포인트, 아주 인상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퍼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이 메인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가 이 범퍼 쪽에 위치해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램프의 크기를 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 조화, 이 비례, 균형감이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번호판 플레이트 밑에 쪽에 공기 흡입구와 이 주변을 감싸는 디자인 형태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커진 게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릴과의 조화도 굉장히 이쁘고 잘 어울린다, 전체적으로 큰 차의 느낌을 더 강렬하게 표현했다라는 게 전면부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은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앞모습에 비하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뭐 5.2m에 달하는 넓은 길이와 이 3m가 훌쩍 뛰어넘는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큰 차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옆모습은 뭐 이미 말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차는 하이컨트리 트림이죠. 가장 최상위 라인업이기 때문에 옆모습에서 아주 조금의 변화 포인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커다란 휠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앞문짝 이 옆에 붙어져 있는 이 하이컨트리 엠블럼 레터링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생각보다 임팩트 있어요. 예. 심지어 이 산 모양 되게 날카롭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이 햇빛에서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자동차 레터링 중에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게 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또 멋있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 블랙 컬러라서 그런지 더욱더 크롬 도금이 좀 강조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어 손잡이나 요 아래쪽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 그 다음에 이 벨트 라인, 유리창 주변을 감싸는 이 느낌까지도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굉장히 또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이 루프렉 디자인도 예전 트래버스와 비교하면 그래도 좀 바뀌었다라는 점이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는 뭐 별다른 특징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뒤태는 테일램프의 변화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역시 뭐 기존의 트래버스 테일램프는 위치와 크기는 뭐 비슷했지만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이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형으로 오면서는 그래도 조금 입체적으로 다듬어 놓아서 확실히 신차다운 느낌을 잘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얄쌍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한결 더 샤프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 램프 주변을 감싸는 부분은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체 컬러와 통일성도 있어 보이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 놓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램프와 램프 사이를 잇는 두툼한 크롬 바의 느낌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래버스 AWD라는 레터링도 깔끔하게 붙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범퍼 같은 경우는 뭐 기존과 뭐 그렇게 큰 차별점을 이루기는 힘듭니다. 아주 단정하게 잘 마무리를 지어 놓았다. 뭐 큼직한 사각 배기구를 비롯해서 요 가운데 트레일러 견인고리를 달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로 돈 주고 사서 무언가 연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이 아웃도어 라이프에 최적화된 SUV의 성격을 잘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네, 쉐보레 신형 트래버스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뭐 전체적인 실내 구성은 솔직히 앞모습보다 더 바뀐 게 없어요. 네, 눈에 띄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는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큼직한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센터 페시아의 형상, 센터 터널의 이런 모습까지도 전반적으로 뭐 기존의 일반적인 트래버스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신 뭐 몇 가지 편의 및 안전 품목에서 개선을 이뤄냈다고 하는데, 먼저 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이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외에 360도 이 서라운드 뷰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뭐 신형다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조합인데 이 디지털 창이 한결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 속도계 같은 경우는 온전히 디지털 화면에서 구현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꽤나 좀 재미있는 볼거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뭐 몇 가지 이 차만에 갖고 있는 좀 차별화된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이 룸밀러, 이 카메라가 위치해져 있어서 이렇게 한번 당긴 다음에 뭐 양 버튼을 활용해서 뭐 위치 조정이라든지 조금 더 원근감을 조절을 하면 최대 300%까지 기존에 우리가 유리로 볼 때보다 더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비 오는 날 아니면 뭐 야간 운전 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쉐보레 차들만의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재치 있는, 센스 있는 구성이죠. 이렇게 히든 포켓이 형성이 됩니다. 이 안에 뭐 비자금을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데이트할 때 깜짝 선물을 준비해도 참 좋을 것 같고 말이죠. 요런 부분 요건 또 라이벌에는 없는 쉐보레만의 특징이니까 한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뭐 USB 충전 케이블 2개, 12V 소켓을 우리가 아는 아주 편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센터 터널 자체도 굉장히 넓죠. 그래서 물건을 툭툭 넣거나 아니면 컵홀더에 뭔가 뭐 음료를 넣기에도 굉장히 편해 보이고요. 반면에 이 기어봉은 여전히 부츠 타입의 일자 컷을 사용을 하네요. 뒤쪽에는 구동력 배분을 위해서 각종 주행 모드 버튼을 따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차의 기능적인 면을 생각하면 아주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뒤쪽에 콘솔 박스 보세요. 무지하게 큽니다. 차가 역시 큰 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아주 좋은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어 안쪽 이 포켓 부분도 뭐 여러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이 물건을 툭툭 쉽게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이를 제외하면 부분 변경다운 뭔가 특별한 맛은 1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솔직히 트래버스 하면 2열과 3열 아닙니까? 네, 2열과 3열의 이 활용도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쉐보레 트래버스 역시 1열보다는 2열과 3열에서의 만족감이 더 큰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아래쪽 레버를 당기면 이 등받이 각도만 플랫하게 접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와 별도로 이 옆쪽에 레버 하나를 당기면 반자동 형식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띕니다. 그래서 3열을 타고 내리기에도 한결 원활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역시 단연간 이 미국 시장에서 패밀리 SUV로서 입지를 굳혀온 트래버스만의 또 하나의 또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에 이 바닥면 보세요. 완벽히 평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고 할 때도 전혀 막 걸리적거리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고 전체적인 개방감을 높여주기에도 훨씬 좋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역시 뭐 너무 좋죠. 이 독립 시트 자체가 상당히 쾌적하고 또 편리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이 등받이 각도 살짝 눕혀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동을 즐긴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차는 운전석보다는 이 2열과 3열에서 앉아서 편하게 이동할 때 만족감 정말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편의 기능 살펴보면 요 가운데 쪽에 나름의 공조장치라든지 뭐 열선 시트라든지 120V 소켓도 있고 USB도 2개나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한 이동을 보장할 것 같고, 요 위쪽에도 전용 송풍구가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죠. 그리고 하이컨트리 트림 같은 경우는 선루프가 듀얼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을 높이는 데에도 확실히 좀 유용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뭐 수납 공간은 말할 필요도 없죠. 여기에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발밑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고요. 정말 이 차 타고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3열 어떨까요? 지금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트래버스의 3열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연코 이 3열을 가진 SUV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안락함을 갖췄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2019년도 트래버스가 한국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도 이 3열에 대한 평은 정말 좋았는데, 신형 역시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간감 자체가 상당해요. 무릎 공간도 지금 뭐 2열을 완전히 앞으로 바짝 당긴 것도 아니거든요. 2열을 어느 정도 여유롭게 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단 휠베이스가 3000mm가 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시트 배치도 정말 훌륭해요. 이 레일 간격이라든지 정말 한두 번 만들어 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뭐 머리 윗 공간 말할 필요도 없죠. 상대적으로 정말 이렇게 뭐 기대고 앉아서 뭐 졸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할 때 쾌적하게 장거리 여행을 모두 다 함께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양 끝에는 뭐 각자 알맞게 또 충전을 할 수 있는 USB 소켓과 역시나 뭐 깊은 컵홀더 수납함들이 위치해져 있고, 3열 전용 공조 장치까지 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감이 큰 3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쉐보레 신형 트래버스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 또 트렁크 공간 많이들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열까지 모두 다 열었을 때 공간이 한 요 정도 나옵니다. 651리터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요 안쪽에 꽤나 깊은 공간이 있어요. 지금 그 정도 돼. 요 부분도 웬만한 캠핑 장비 그냥 들어갈 것 같죠. 아주 센스 있는 구성 너무나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을 하고 난 다음에 요 한켠에 버튼들이 위치해져 있어요. 네,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자동 버튼입니다. 이렇게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좋아. 완벽한 풀플랫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3열을 접었을 때는 약 1600리터가 넘는 공간을 제공하고요. 여기에 2열 시트까지 접으면 무려 2780리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옵니다. 웬만한 뭐 작은 소파라든지 아니면 뭐 캠핑 장비, 뭐 차박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엄청난 공간 활용성을 보여주는 게 쉐보레 신형 트래버스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쉐보레 신형 트래버스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V6 3.6L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죠. 최고 출력 314마력, 최대 토크 36.8kgm를 발휘합니다. 우선은 확실히 요즘 보기 드문 대배기량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는 구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해요. 크게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큰 차를 이끌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아주 시원스러운 가속감 그리고 펀치력을 보여주죠. 지금과 같이 여유롭게 이렇게 고속화도로를 달리고 있다가도 살짝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꽤나 우렁찬 소리를 내뿜으면서
정말 거침없이 속도를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감안하면 파워트레인의 능력 정말 훌륭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 고속 영역에서 다시 제가속에 들어가는 순간에서도 이 가속의 느낌이 정말 빨라요. 예. 확실히 이 자연스러운 감각은 역시 터보와는 다른 자연흡기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만이 줄 수 있는 아주 경쾌한 느낌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단 자동 변속기도 알맞게 차곡차곡 이 단수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유럽차와는 확실히 다른 세팅이에요. 하지만 이 미국차 특유의 굉장히 풍부하면서 여유롭고 넘치는 이 힘을 바탕으로 꽤나 준수한 아주 좋은 가속 실력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 차가 갖고 있는 파워트레인의 매력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순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속도를 심지어 이 속도를 오르내리는 과정이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단거리 주행에서는 절대 피로하지 않고 상당히 쾌적한 주행 감각을 오랜 시간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워트레인 능력 외에 신형으로 오면서 크게 보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 품목인데요. 일단 한국 GM 쉐보레에서 말하는 바로는 15개의 첨단 안전 품목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지능적으로 각 기능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즘 트렌드에 맞추면서 기존의 이 쉐보레 오너들이 살짝 아쉬워했던 부분 드디어 고쳤습니다. 바로 반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요.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드디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정차까지 지원이 되는 이 각종 최신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을 해 보니까 꽤나 잘 또 준수하게 가다 서다 반복해서 알아서 속도를 맞춰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확실히 이 차는 도심 속 주행보다는 조금 더 교외로 나가서 장거리 주행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행이라든지 뭐 아웃도어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더없이 또 훌륭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확실히 좀 보강된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조금 더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야 좋네요. 아주 너무나도 고맙고 또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 하체 세팅 능력도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부분 변경이라고 해서 뭐 앞뒤 모습 조금 다듬고 뭐 편의 및 안전 품목만 보강한 게 끝이 아니에요. 네. 주행에서도 나름 이 안정적인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평소 소비자들이 조금 아쉬워했던 몇 가지 부분을 고쳤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하체 세팅에 있습니다. 기존의 트래버스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소프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좋게 말하면 부드럽다, 조금 더 아쉽게 말하면 조금 휘청거리고 좀 롤이 많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아주 나쁜 거는 아니었어요. 이 차의 성격, 특히 이 AWD 시스템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험로 주행이라든지 뭐 모래나 자갈밭이나 조금 더 오프로드 성능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늘어지는 이 서스펜션 하체 세팅이 더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 도로 이 차를 가지고 그렇게 막 거친 모래밭을 막 질주하거나 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도심 아니면 뭐 이렇게 잘 닦인 교외 외곽에서 여행을 즐기는 장거리 크루징에 조금 더 성격이 강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서스펜션의 조금 더 부드러운 세팅이 살짝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래도 이 쉐보레에서도 많은 개선을 거듭했고, 이 하체 세팅이 조금 더 탄탄해졌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좀 달라졌는지 지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조금 더 굽이치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굽이치는 길을 조금 타이트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엄청 빠르게 달릴 수는 없죠. 이 차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길이를 감안하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제법 차를 잘 잡아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얼마만큼 탄탄해진 거야, 이 차의 성격을 감안하면 뭐 역동적으로 돌아나가기는 힘들겠지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기존의 트래버스와 비교하면 그래도 탄탄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반응 자체는 뭐 그렇게 즉각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흐름에 맞춰서 여유롭게 달릴 때 조금 더 세팅이 맞춰져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딱 커브를 꺾었을 때 적어도 이 휘청거림이나 탑승자의 몸이 쏠리거나 이런 롤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예전의 트래버스와 비교하면 꽤 많이 달라졌다, 이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나름 탄탄하게 잘 받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 예전에 트래버스의 그 꾹 하고 누르면서 한쪽을 아주 깊게 롤을 허용하던 것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를 맞추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서스펜션 자체의 능력보다는 전반적으로 하체 세팅을 좀 탄탄하게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탄탄한 하체 세팅의 감각은 승차감에서도 직결이 되는데, 다시 일반적으로 도로에 나와서 살짝 울퉁불퉁한 길을 지금과 같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승차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뭔가 쫀쫀한 조금 더 타이트해진 이 하체 세팅의 감각이 좀 더 이 운전자로 하여금, 또 탑승자로 하여금 믿음을 준다, 좀 더 탄탄하게 이 승차감에서도 꽤나 좋은 만족스러운 또 결과값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쉐보레 트래버스, 솔직히 부분 변경이라고 해서 그냥 몇 가지 기능 보강한 정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주행에서 생각 외의 만족감을 주네요. 네. 뭐 파워트레인 크게 건들지는 않았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이런 승차감, 기존의 트래버스가 너무 물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요즘 흐름에 맞춰서 특히 한국 소비자분들이 자주 이 차를 갖고 활용할 만한 도로 상황에 최적화된 이 서스펜션이나 하체 세팅의 감각을 다시 키웠다라는 점은 그래도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쉐보레 신형 트래버스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5,400만원부터 6,400만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 1,000만원의 이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생각보다 특이한 점은 이 트림 구성인데요. LT 레더, 그다음에 RS, 뭐 레드라인, 하이컨트리, 차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트림명이 다 달라요.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차의 외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 디자인 형태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꽤나 정말 입맛에 맞는 차를 고를 수 있겠다라는 점은 라이벌과는 다른 트래버스만의 강점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옵션표 구성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막 쪼개놔서 막 이것 하나하나 다 고르면 값이 막 팍팍 뛰고 이런 것과는 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이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이 디자인이나 차의 형태, 모습을 좀 판단하고 몇 가지 뭐 편입 품목 정도 넣어서 차를 꾸민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천만원 중후반, 한 5,600, 700선에서 차를 맞추면 그래도 이 거대한 차를 이끌고 질주를 하기에, 내 차로 오랜 시간 다루기에 꽤나 가격 대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쉐보레 신형 트래버스 이상적인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개선 포인트를 콕콕 집어서 잘 살려서 꽤나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또 마무리를 해 놓았고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이렇게 큰 차 좋아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역시 다시 한번 쉐보레 트래버스 한번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 거대한 크기, 특히 2열과 3열 트렁크의 만족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런 편입 품목에서도 꽤 개선이 되었고, 디자인적으로도 한결 더 세련되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품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팰리세이드도 요즘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이 풀사이즈 SUV를 또 구매 고려하고 또 염두하는 또 소비자분들께서는 신형다운 맛을 아주 잘 살린 트래버스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